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안녕하십니까. 용산 IDC 고석규 센터장입니다. 오늘 다들 귀한, 박수. 네. 예, 오늘 다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교육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장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교육받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용산, 분당, 여의도 이렇게 IDC 세 군데 센터가 오늘 이렇게 합동으로 안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4, 4분기 교육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IDC 센터가 요즘에 아주 바쁜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에 기왕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기왕에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하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2시부터 1시간인데요. 좀 앞당겨 시작하고요. 끝내는 시간 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첫 번째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알아보고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될 선진 기업 사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친절한 서비스 함께 공부할 사례로 조중훈 씨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조중훈 씨가 친절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조중훈 씨 이제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자기 가진 모든 거를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은 아주 낡은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요. 그 낡은 트럭 한 대로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그 영내 그 청소를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이 낡은 트럭에 실어가지고 쓰레기 처리장까지 운반해서 버리는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조중훈 씨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친절한 걸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잘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인천에 출장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되돌아오면서 오다 보니까 길가에 승용차가 한 대 멈춰 서 있고요. 차가 고장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뭔 일이 있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승용차, 고장난 승용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화물차를, 낡은 화물차를 딱 세워놓고 가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보니까 그 여성분인데 외국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운전해서 가다가 차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이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조종원 씨는요, 워낙 낡은 트럭을 가지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고장나는 거 날마다 고쳐가면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제 자기 차는 자기가 고쳐가면서 운행하던 때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승용차를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승용차가 아주 새 차고요. 외제차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차가 고장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전원에 문제가 있거나 뭐 연료 계통에 문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거의 2시간 걸려가지고요. 차를 고장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막 옷에 기름때를 다 묻히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성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작은 성이지만 이거 이제 좀 받아달라고 봉투를 건네주는데, 그 봉투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보통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 안 받겠다고 이제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감사 인사라도 한번 드리게 전화번호 명함이라도 하나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명함을 하나 이제 이렇게 건네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는데 다음 날 바로 연락이 돼가지고요. 그 여성분이 남편을 모시고 이렇게 또 방문을 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남편이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 이마에 별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팔군 사령관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어제 내 아내가 이렇게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도와줘가지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왔노라고 그러면서 자기 작은 성이라면서 어제보다 더 두꺼운 봉투를 또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봉투 안 받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 정도 친절은 보통으로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사양을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 제가 좀 도와드릴 건 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쓸만한 차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낡은 차만 있었고요. 근데 그 미국은 부자 나라니까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던 그런 차량이 내용 연수가 되면은 이제 폐차하고 이제 다 불화 처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입찰에 참가해서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불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일도 아니다. 쉬운 일이다. 그냥 서류를 갖추어서 여기 등록을 하시고, 그 이제 내용연수에 대해서 폐차하는 차, 여기 용산 IDC에서 계속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조용히 집중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가지고요. 그 이제 내용연수 다 돼서 폐차하는 거 불화를 받으러 이제 가서 그 이제 불화를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불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받은 차들이 우리 낡은 차 운행하던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싹 정비를 해가지고 화물 운송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때 맞춰서 이 고도 성장기에 고기가 물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고도 성장 화물 운송 사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월남전이 일어났는데 월남전 군수물자 수송하는 것도 맡아가지고 계속 화물량이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이제 항공 관광 사업을 또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고기가 물을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이 조중훈 청년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조중훈 회장, 창업주, 대한항공 그 한진그룹의 창업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키워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서 이 친절로 인한 기적이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한진그룹은 재계 서열 14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대한항공의 이제 경영진은 이 조중훈 회장의 손자, 손녀들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조중훈 회장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친절을 베푼 걸로 인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디딤돌이 되고 이게 밑받침이 돼가지고 출발점이 돼서 쭉 성장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온 걸로 우리나라 기업 역사에 아주 손꼽히는 친절 성공 사례입니다. 이 친절로 인한 성공 사례가 우리 조중훈 씨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IDC 센터에 근무하시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그런 이제 행운을 만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런 행운을 복을 받으실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IDC 센터에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고객 응대할 때 금기해야 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5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게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예의,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요, 무표정입니다. 아무 표정 없이 대처하는 거, 이것도 무성의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거 절대 안 되죠. 고객 서비스는요, 정말 성의껏 진지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거 이렇게 제가 직접 눈에 띈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요.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이제 마을 버스가 이제 사장님이 친절하게 하겠다고 엄청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운전하는 기사들한테 고객이 탈 때마다 꼭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운전기사가 손님이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는데, 아니 버스 타는 손님이 그냥 뭐 기사가 인사한다고 막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기운이 빠지고 맥 빠져가지고 점점 이제 인사는 하라 그랬으니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손님이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쳐다도 안 보고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가고요. 인사를 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성의 없이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인사가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하라고 그랬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쳐다도 안 보고 어서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는 안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손님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날씨가 춥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면은 손님들도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객하고 마주쳐서 고객이 어떤 질문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건물에 이제 IDC 센터니까 뭐 이제 그 어떤 사유로 찾아오는 손님은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누구 만나러 왔던지 어떤 볼일이 있든지 해서 하여튼 질문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근무하는 이 건물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로 이어져 나가는지, 어떤 사람이 근무하는지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을 텐데, 관심이 없으면 우리 도저히 그 파악이, 업무 파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IDC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전에, 결혼 전에 이성 배우자를 만나가지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마음을 읽어가지고 잘 마음에 들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결혼에 성공하셔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현재 근무하면서 우리가 근무하는 건물, 하는 업무, 근무자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좀 더 파악을 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자는 거, 그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책임인데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뭘까요?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내가 맡은 업무, 내가 맡은 책임 이거를 확실하게 잘 감당하고 잘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KT 건물에, 많은 건물에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요. 가면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살펴요. 그럼 이제 전문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 사람이 옆에 와도 모르고 그냥 뭘 속이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가만히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거기 이제 뭐 게임을 보는 분도 계시고 드라마 보는 분도 계시고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제 여기 스마트폰에 폭 빠져가지고 손님이 옆에 와서 서 있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는 손님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면 좀 따분하고 이럴 거예요. 힘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잠이 스르륵 와가지고요, 꾸벅꾸벅 이렇게 조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좀 기다리면은
아예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한 3분, 5분씩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모르고 그냥 잠든 채로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근무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잘 긴장해서 이렇게 살피고 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무예의,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무례하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방문해서 이제 교육회로 다닐 적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러 가면은 막 아침에 그 출근길에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막 2시간씩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2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이 차를 주차장에 갖다가 얼른 세워놓고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업무를 볼 일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그 화장실 담당하시는 이제 그 여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챙기고 막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른 분이 쫓아와가지고 김 여사 뭐해? 지금 저 교육받으러 모이래. 빨리 모이래. 그리고 와서 이제 모이라고 하니까 이 여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대머리 교수 왔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제가 이마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은 그 대머리 교수 왔냐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물어봤는데 몰라. 왔으니까 모이래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제가 그때 나가면은 서로 마주치면은 인사하면은 또 민망할까봐 화장실에서 못 나가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분들 먼저 교육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나가서 이제 교육장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는 거는 면전에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없는 줄 알고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한 말도 좋게 예의 바르게 부드럽게 하면서 이렇게 평소 서비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 있게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5번째는요, 무표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육하면서 강사들이 힘든 거는요, 정말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멍하니 이제 멍 때리고 이제 딴 생각을 하는지 정말 또 어떻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 그러면은 정말 강사가 좀 힘 빠져요. 그래서 지금 교육받을 때도요, 기왕에 참여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끄덕끄덕하는 반응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더 좀 재미있게 집중해서 들을 적에 재미있는 얘기도 있으면은 좀 같이 웃어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표정이 있게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그 표정이 너무 없으면은 강사도 답답하고 힘들어요. 고객도 마찬가지죠. 고객이 이렇게 찾아왔으면 좀 반갑게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은 손님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표정 있게 표정이 살아있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고객 서비스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고객 서비스 할 때, 고객 응대할 때 기본적으로 성의 있게 대처하고 관심 있게 살펴서 좀 더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책임감 있게 내 맡은 일을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감 있게 대처해 주시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좋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표정이 좀 살아있어서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적극적으로 친절한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인데요. 오늘 어떤 사례로 같이 공부할까 하면은요. 첫 번째 사례는 청소 중인 복도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복도에서 급히 뛰어가다가 청소 중인 이 바닥에 물기에 미끄러져서 발목을 크게 다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너무 서둘러서 빨리 가다가 넘어졌지만 거기에 마침 물기가 있었으니까는 우리 미화 여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는요. 복도 같은 통행로에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 같은 게 있으면, 이거 넘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빨리 제거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복도 청소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면은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도 청소할 때 안전수칙을 좀 쭉 알아볼게요. 작업 전에는요, 분명히 복도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은 깨끗이 정비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생겼다. 이거 즉시 제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도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 천장에 전등이 끊어지거나 고장났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서 컴컴하지 않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밝게 조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복도 청소할 때는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거 위험해요. 락스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잖아요. 물에다 타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는데, 이걸 사용할 때는 이제 보호장갑을 껴야 되고요. 이 보안경을 필히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락스는요, 락스 물에 탄 거 눈에 튀어 들어가면은 앞을 못 보게 되는 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요, 청소 작업할 때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필히 신으셔야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죠. 제 해설의 두 번째는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뭐 보편적인 이런 대표적인 사고예요. 계단을 통행할 때 넘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은요, 계단에서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 이거 할 때는 이제 넘어져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서 무거운 거 운반할 적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고 두 손으로 무거운 걸 들면은 한 손으로 난간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요, 계단 청소할 때 작업 자세를 이걸 잘 하셔야지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면은 담 절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발을 뒷걸음질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조명 시설이 좀 불량해서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전 기준에 적합한 이제 안전 난간을 이거 설치하고 이걸 사용을 잘 해야 되고요. 미끄럼 방지 조치를 꼭 해야 되는데 계단 끝 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 설치 꼭 이건 관리해야 되고요. 계단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물기나 기름기 같은 거 흘린 거 있으면은 즉시 이걸 다 깨끗이 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청소 작업 중에는 작업자 외에는 출입 금지를 해놓고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작업 장소 입구에다가 출입 금지, 청소 작업 중 미끄럼 주의 이런 유형의 이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요, 계단에서 이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하면은 분명히 위험해요. 헛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게 더 안전하고요. 근데 올라가면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뒤로 뒷걸음질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휙 돌아서서 눈으로 보고 한 걸음씩 내려딛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개인 보호 장구를 분명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화, 미끄럼 방지화, 보호 장갑 이런 거를 필히 착용을 해서 이렇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통행에 필요한 그 조명을 확보하는 거 필요하고요. 근골격계 질환 이거 예방을 위해서 필히 조치를 해야 돼요. 장시간 허리를 구부린 채로 오래도록 일하는 것보다 허리를 좀 자주 펴가면서 몸을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그 스트레칭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청소 물통 같은 거 무거운 거 두다를 적에 중량물 이거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운반하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분명한 거는 이 작업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지금도 한번 그냥 앉아 계신 것보다 스트레칭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깍지를 끼고 앞으로 밀어서 위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좌우로 이렇게 네, 용산 분당 단체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호응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 여의도에서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시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몸을 스트레칭을 해서 몸 상태를 좋게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해서 혁신해야 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서두르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 엘리베이터 목적지 10층을 딱 눌렀으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닫힌 버튼을 3번, 4번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 버튼은 한 번만 누르는데 닫힌 버튼을 3번, 4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대비되게 확실하게 망가져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요, 음식을 주문하면은 30분 이내에 배달이 안 되면은 저 음식을 취소를 하겠다. 음식값을 못 주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걸 이제 음식 주문을 딱 받으면은 빠른 속도로 이제 한 15분 정도 만들었으면은 15분 내에 빨리 배달을 해야 되니까 이 이륜차가 그냥 승용차 사이를 이리저리 비집고 막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륜차 사고도 많이 나고요. 승용차 운전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요, 해외 공항에 가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고 이동을 아주 눈치 빠르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만 따라가라. 신속 이동하는데 선수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물론 빨리 이동은 하지만 서두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도 까이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이거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있는 상황인데요. 커피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고 밀크커피를 딱 선택을 했으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그 물이 막 내려오는데도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커피잔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끓는 물이 떨어지면서 튀어가지고서는 여기 화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커피잔을 이거 종이컵을 쥐고 있다가 화상 입어가지고 여기 화상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너무 빨리빨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리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일을 다 보고서는 또 나오면서 지퍼를 올리는데 또 지퍼가 여기 옷이 끼어가지고 잘 안 올라가면은 그 소중한 걸 내놓은 채로 그냥 화장실 밖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망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한국인에게만 있는 엄청난 성질 급한 빨리빨리인데요. 조심해야 되겠죠. 침착하게. 그 다음에는요, 운전할 때 이 로타리에서 빨간불이 와가지고선 딱 멈춰 서 있다가 파란불로 싹 바뀌었을 적에 딴 생각하느라고 3초만 늦게 출발하면 뒤에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초보 운전자들은 초긴장의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요. 여기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가 속도의 경쟁력이 돼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는 세계 10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어요. 근데 이 빨리빨리 속도 경쟁력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요, 이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도 발생을 했어요. 와우 아파트 무너진 사진인데요. 이게 1970년도, 그러니까 52년 전이죠. 이때 와우 아파트 질 때만 해도 이제 그 막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아파트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주를 딱 했는데 입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이 아파트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이 동네에서 13년 살았어요. 근데 정말 그때 끔찍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삼풍백화점. 이 삼풍백화점은요, 95년도에 일어난 사고니까 이제 27년 전이에요. 이 삼풍백화점 지을 때 그냥 졸속으로 막 강행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지었거든요. 지으면서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해서 증축하고 증축해놓고 위에 중장비를 올려가지고서는 그게 막 옮기면서 깨지고 금이 가고 한 상태로 백화점 영업을 하다가 위에서부터 우르르 무너져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사상자가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광주 학동 금년도 초에 광주 학동 건물 철거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이 건물을 철거할 때 위에서부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뜯어내야 되는데
밑에를 한꺼번에 치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무너지게 했더니 이게 그냥 버스 정류장으로 덮쳐가지고요.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서 1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광주 화정동의 신축 아파트 금년초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아파트를 이렇게 한 층씩 양생을 해가면서 차근차근히 지어 올라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쫙 그 양생이 들된 걸 3개 층을 막 올리다가 이게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이때 여기 이제 사상자가 이제 6명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이거 무너진 거 요것만 그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를 뜯어내고 헐어내고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돼서 지금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게 빨리빨리로 인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OECD 국가 주요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 10만 명당 2.6명인데요. 이 평균치의 3배가 넘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산재 사고 사망률이 1등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600년 전에 이미 세종대왕께서 이거를 익히 알고 계셨어요. 미리 내다보셨어요.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인 세종대왕께서는요. 세종실록에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연구과제를 어전회의에서 정승 판서들한테 과제를 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건물 무너져 내리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내다보셨어요. 우리가 이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선조들이 밥을 너무 빨리 먹은 것 때문에 빨리 먹은 콩밥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콩밥 충분히 더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대충 씹어 삼켜가지고 화장실에 가면은 콩알이 그냥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급히 서둘러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위장계통,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환자가. 물론 맵게 먹고 짜게 먹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밥을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 먹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분쇄를 못 시키고 삼켜가지고 위장계통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철도 건널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여기 보니까 3분 빨리 가려다 30년 먼저 간다는 거예요. 30년 먼저 가는 건 아주 가는 거죠. 이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런 거 표가 붙었나 했더니 여기 승용차가 철도 건널목에 딱 왔을 때 띵동띵동 경보는 나는데 아직 차단기는 안 내려왔고 기차는 안 보이면은 무리해서 덤벼 들어가지고요. 그 철길 위에서 털털거려가지고 시동이 꺼져버리면은 오두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기차가 나타나면은 그냥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너무 서둘러서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는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보다 안전 제일이 중요하고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서둘를 일은 없습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지고요. 이 안전수칙으로 우리가 안전제일로 근무를 해야 안전하고요. 행복한 일터 될 수 있고요. 또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몸 상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연세 드시면은 해마다 체력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그 중심을 못 잡고 반사신경이 떨어지면서 사고 날 확률이 해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체력 관리 잘 해주시고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그 사고 나는 거 보면은 그냥 그 사소한 거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삐끗해서 넘어지고 뭐 삐끗해서 이렇게 이제 삐고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혀가지고요, 다치지 않고 사고 안 나고 행복하게 근무하고 또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습관이 집에 식구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가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행복한 기업,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그 슐저라고 하는 회사, 그 스위스에 본적을 둔 글로벌 기업인데요. 오늘 제가 한번 준비한 사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히면은요, 굳이 뭘 실천하라고 안전수칙을 말로 얘기 안 해도 그냥 웃으면서 눈짓만 해도 딱 이렇게 감을 잡고 바로 실천을 잘 하는데요. 여기 이 여성분이 여기다 승용차를 세우고요. 여기서 이제 일로 바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횡단보도로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 안에서도 넓으니까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건너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는 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춰가지고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요, 이 남성 직원이 현장에 이동하려고 할 때 웃으면서 눈치를 딱 이렇게 눈짓을 하니까 바로 이 일반 구두를 신고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작업화, 안전화로 바꿔 신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 여성분께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웃으면서 이렇게 눈짓을 했더니 바로 이제 눈치를 딱 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쓰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안전덮개를 딱 덮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니까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최고다. 이거를 이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계단을 이동하면서는 난간을 분명히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쥐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죠. 근데 여기 딱 여성분을 만났는데 이 폴더 4개를 들고 가니까 4개를 두 손으로 들고 가면은 이 계단에서 난간을 잡을 수가 없지 않냐. 내가 2개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폴더 2개를 덜어가지고요. 한 손에는 폴더를 들고 한 손은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난간을 쥐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여기 전원 코드가 여기 꽂혀 있으니까요. 여기 이 코드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쑥 뽑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회의실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이 전원 잭에다가 이제 옮겨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여기 한번 잘 봐주세요. 이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를 이렇게 들면은요, 구부리고 들면은 척추를 다칠 수가 있어요. 척추 다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등을 딱 일직선으로다가 요거를 이제 분명히 이렇게 이제 세우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낮추고요. 그러고서 이제 이거를 낮춘 자세에서 이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만 안전하게 이거를 들어 올려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현관에 이 발판이 접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접히면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바로 펼쳐주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제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가려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태웠는데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현관에서도 이렇게 이제 여기 양탄자 이렇게 이게 접혀 있으니까 이거 걸려 넘어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로 펼쳐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막내 아들이요, 작은 아들이 여기 이제 선반에 있는 과자를 내리려고 이 회전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이걸 올라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전 의자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은 회전 의자가 움직여가지고 중심을 잃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바로 이거 위험하다. 이걸 딱 판단해가지고요. 쫓아가서 이 회전 의자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밀쳐내 놓고 여기 안전한 3단 사다리의 스타일의 이제 받침대를 놓고 여기를 올라가라고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그 과자 그 통에는 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엄마가 준비한 과자를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거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행복하고 일터도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이 사례를 영상으로 같이 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골감소증이 여자분들한테 해당된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거는요, 보통 생각하기는 여성분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녀 모두
50대 이상에서는 이걸 전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그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뼈가 약해지는 거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골다공증 치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남자분들도 똑같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남자들도 왜 이런 증상이 오나 하면은 몸속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음주, 흡연 이런 걸 통해서 이 몸이 약화되고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뼈가 약해지는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관절, 골절 이런 이제 치명률이 남자들은 골다공증 치료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치료하는 사람들은 16%뿐이 안 돼요. 대부분이 치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이런 골절이 뼈가 부러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골절 치명률은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1.4배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제 잘 다치고 뼈를 부러뜨리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바로 진단이 나오죠. 칼슘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칼슘 섭취는 어떻게 해요? 칼슘제를 분명히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드시거든요. 그 챙겨 먹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치를 이제 볶아서 싹 갈아가지고 이제 반찬 만드는데 국 끓이고 찌개 끓이는데 그 멸치가루 같은 걸 넣어서 드시면 좋고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 D도 이렇게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그 챙겨서 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비타민 D를 섭취가 충분하지 못할 때는 하루에 40분 이상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충전이 돼요. 그리고요, 이런 이제 영양제도 물론 이제 잘 드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낙상, 넘어지고 뼈 다치고 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삐끗하고 뭐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그냥 바로 작업에 들어가면은요, 다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손목 풀기 지금 따라해 주세요. 네. 손목 풀기, 손목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예, 분당 IDC 손목 따라해 주시고, 네, 네, 이렇게 두 손으로 손목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틈나는 대로요. 그리고 이거를 유연하게 이걸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이래야만 손목을 이용해서 일할 적에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 앉은 채로 발목 한번 돌려줘 보세요. 발목 돌리기를 하면은 이 발목이 유연해져 가지고 삐끗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쫙 밀어주고 위로 올려주시고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네, 예. 분당 IDC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고, 네네. 자,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밀고 이렇게 해서 손깍지를 끼고 올린 채로 전후 좌우 전후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시고 젖혀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운동, 목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목을 돌려주시고요. 목을 풀어주세요. 목을 풀어주셔야만 머리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잘 유연해져 가지고 전달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깨 날개 운동인데요.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다 대고서는 이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밀어주세요. 최대한 뒤로. 예,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게 어깨 날개 운동인데요. 어깨에 뭉친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이 어깨 부분이 유연하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5번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 아치 운동이에요. 이 손을 허리에다가 딱 대고 뒤로 최대한 젖혀주세요. 이거를 5번쯤 이렇게 이제 숨을 내쉬면서 몸을 등 쪽으로 젖히는 거를 5번쯤 반복해서 이걸 하시면 허리가 유연해지는데요. 온몸이 유연해야만 우리가 이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삐끗하거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체력은 국력입니다.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많이 따는 나라는 전부 다 그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체력이 좋은 게 국가의 힘이 되고요. 국가의 힘만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힘이 됩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고 체력 관리 잘 하시면은 이 기업의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힘이 됩니다. 식구 수대로 전부 다 체력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야만 이렇게 가족이 희망이 있고 행복한 나라가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식구 수대로 네 식구 사는데 네 식구 다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은 그 돈 있는 거 까먹고 고생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돼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그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를 17년간 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은요, 몸에 병드니까는 마음도 약해져 가지고 그냥 사소한 일에 삐지고 사소한 일에 이렇게 소외감 느끼고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 할 적에 내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대통령한테는 건강이 첫째다.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이제 뽑아다가 장관 세우고 비서실장 세우고 하면은 나는 이제 체력 관리만 잘하겠다. 이제 이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 인정받아가지고 그분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한번 하셨어요. 대통령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안전한 일터가 돼야 돼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사고 없는, 재해가 없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우리 이제 센터장님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전달받으시고요.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는요, 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하면 된다. 해보자. 화이팅! 이런 기분으로 일을 해야지 그냥 괜히 한숨 쉬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욕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일터가 돼야 팀워크가 잘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요, 행복한 일터의 출발점은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환하게 웃는 얼굴을 해야만 내가 먼저 행복하고 옆에도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달을 해가지고요, 우리 일터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의 또 우리 특히 우리 IDC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이 교육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부드린 거는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그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고 회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저하고 만났으니까 우리 IDC 센터 파이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IDC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용산, 분당, 여의도 IDC 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IDC 센터 역시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IDC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용산, 분당, 여의도 IDC 센터 파이팅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 분당 이덕형 센터장님, 저 마무리 인사 격려 말씀 해주세요. 금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교육 영상 보셨듯이 일과 준비하시기 전에 굳어 있는 몸을 좀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남은 기간까지 전 근무자들께서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근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안전교육에 힘써 주시고 좋은 내용으로 교육해 주시는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IDC 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얼른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